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공장 대표 장호영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3D 프린터와 코딩을 활용해서 일종의 로봇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몸체를 만들고 코딩이나 배선을 통해서 내부 구조를 만들어서 작동하는 로봇 혹은 드론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봇을 교육하거나 드론을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구현하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드는 많은 로봇들 중에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요즘에 많이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드론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법규도 있고 규정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실습용으로 나눠준 그 드론을 조립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직접 날리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실습할 이 드론 부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택배로 받으신 이걸 뜯어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기 전에 이게 참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거 나눠드리진 않지만 집에 혹시 쟁반이 있으면 쟁반을 꼭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간 나사들이 참 작아요. 1cm도 안 되는 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닥에 떨어뜨리면 사실 찾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통이 없다 그러면 이런 쟁반이 없다 그러면 여기 부품 상자를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바닥에 어떤 흘러가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참 컴팩트하게 폴딩식으로 요즘 접어서 사용하는 드론이 참 트렌드한데 이렇게 나온 제품이고요. 자, 먼저 이렇게 작업하는 이게 조종기입니다. 이건 보호하는 건데 참 재밌게 생겼죠? 여기 스틱을 보호해 주는 건데 제거해 주도 되고요. 그리고 드론을 뺄 때 함부로 빼면 이게 좀 망가질 수 있으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빼기가 쉬워집니다. 꺼내놓고요. 그리고 속에 보면 이렇게 스페어 부품이나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품이 참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꺼내실 때 반드시 이런 쟁반을 활용하시거나 혹은 이 통 위에다 이렇게 부으시면 잃어버릴 염려가 적습니다. 저는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다 올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프로펠러인데 나중에 프로펠러가 부서지면 교체하라고 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든 요 네 가지는 프로펠러를 보호해주는 프로펠러 가드예요. 특히 실내에서 날릴 때는 이 가드가 없으면 프로펠러 때문에 다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장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이게 있는데 요거는 프로펠러를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조금 이따 조립할 때 좀 더 알려줄 텐데 이것도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품 소개를 일단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론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드론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론은 우리가 볼 때는 장난감이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작은 드론, 5만 원, 6만 원 밖에 안 하는 이런 작은 드론이지만 항공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항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드론을 날리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 혹은 경찰에 고소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라도 드론과 관련된 법규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법규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종자 준수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조종사도 아니고 법규에서는 조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종자 준수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드론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데서만 날려야 됩니다. 특히 저가형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면 전파가 끊어져서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드론을 날리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야간의 기준이 해가 떴을 때와 해가 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여름철에 해는 졌지만 밝은 경우에 그걸 해가 졌기 때문에 야간으로 칩니다. 그래서 야간 비행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 위에서 날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라도 사람들 위에서 날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드론이 2kg보다 더 무거워지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사용하는 드론은 이 정도는 한 100g, 150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2kg이 넘는 드론일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자동차로 치면 번호판을 꼭 붙여야 된다는 게 기본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아무데나 날릴 수 있지 않아요. 드론은 금지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혹시 강릉 가보신 학생 있나요? 혹은 횡성 가보신 학생 있나요? 그쪽은 기본적으로 금지구역입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있기 때문에요. 공항이 있으면 반경으로 9.8km, 직경으로 18.6km의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공항이 있으면 드론을 날리면 안 되냐면 비행기 엔진 속으로 드론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항 주변에서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혹은 휴전선 주변 혹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라든가 국회 혹은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지 구역이고요. 그리고 철원이나 화천, 고성 이런 곳도 휴전선과 가깝기 때문에 금지 구역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은 드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 이런 곳 날리는 거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군사작전도 있고 또 혹시나 또 북한 쪽에서 날아온 드론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이 드론이 북한 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왜 금지하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반경으로 치면 18.6km, 직경으로 치면 거의 40km 정도를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론은 높이 날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50m까지만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생들이 날리는 이런 10만 원도 되지 않은 토이 드론은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절대 거기까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용돈을 모아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드론을 샀다 그러면 보통 한 500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날게 되면 현행법 위반이 됩니다.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 150m 이상을 날게 되면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이 최고 2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만에서 100만 원짜리 드론을 여러분이 만약 구매하시면 그런 드론들은 촬영용 드론으로 특화된 드론인데 보통 비행 거리가 몇 미터가 아니에요. 몇 킬로가 아니라 몇 킬로급으로 날기 때문에 보통 한 6킬로에서 7킬로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휴전선 인근이라든가 혹은 위험 지역 가까이서 날리게 되면 정말 북한까지 날아갈 수도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드론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달려있는 드론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항공 촬영 허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작은 드론에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경 촬영의 의미는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을 전송받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드론 중에 10만 원짜리 이하 드론에도 카메라가 달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날릴 때는 규정상 반드시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촬영 허가를 받는 사이트는 drone.onestop.go.kr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드론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 사이트 꼭 가입해서 관련된 정보를 꼭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어떻게 날려야 될지 신청하고 하는 것도 이 drone.onestop.go.kr에서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규정이라든가 드론 관련 정보들도 drone.onestop.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한 번쯤 방문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촬영 허가를 왜 받아야 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국방부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비밀 기지가 많이 있대요.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게. 근데 그걸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고 대신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해도 된다 안 된 정도까지는 알려주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드론 관련된 규정이 더 엄격해졌어요. 이전까지는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조종자라고 얘기하죠. 조종사보다는 법률적으로는 조종자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조종사 자격증이 12kg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만 필요했어요. 그런데 2021년 3월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250g을 기준으로 해서 250g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4종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kg부터는 3종, 그리고 7kg부터는 2종, 그리고 25kg부터는 1종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비행하는 한 100만 원 정도 급의 그 드론들은 대체로 한 1kg 정도 전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자격증은 대체로 온라인 자격증으로 딸 수 있는 4종만 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강의를 듣고 진지하게 드론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4종 자격증 한번 따봤으면 좋겠어요. 그 코스타.or.kr은 곳인데 거기에 가보면 드론 무인 멀티콥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7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간단하게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수료증을 주게 되는데 그 수료증이 바로 국가 자격증 드론 4종 자격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군지 교육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많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 쪽도 그렇고 강릉 쪽도 그렇고 속초, 양양 다 공항이 있는 곳이고요. 제주도 가본 학생들 있을 텐데 제주도도 기본적으로 제주공항과 서귀포 공항이 있어서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인근은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좀 큰 동그라미들이 몇 군데 있어요. 서울 쪽도 크게 있고 밑에 보면 대전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 고리 이쪽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위험한 비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국방부와 드론협회에서 만든 앱이 있어요. 이 앱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시면 여러분의 GPS 신호를 받아서 여러분 위치를 확인해서 이 지역이 드론을 날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춘천에 있는데요. 여기는 어떨까요? 춘천 시내인데 여기는 여기 있는 앱을 통해 활용해 보면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간에 날려도 되는 곳입니다. 주간에 150m 이하로는 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레디 투 플라이라는 이 앱은 옛날에는 아이폰에서 잘 됐었는데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이폰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플라이나 이런 유사한 앱들을 여러분이 한번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나 혹은 여러분이 여행 갔던 곳 혹은 친척집이 있는 곳이 드론을 날려도 되는 곳인지 한 번쯤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론 부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제 조립도 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부품은 여러분이 대부분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론을 하면서 드론 배터리가 어떤 건지 특성을 모르고 날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자, 드론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라는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배터리는 참 특이한 배터리예요. 뭐냐면 이걸 충전을 해놓고 가만히 두면 얘가 부풀어 버려요. 그리고 드론에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드론이 아니라 다른 데 개조해서 사용하게 돼서 이 전압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주로 망가지는 유형이 이게 부풀어 버려요. 근데 부푼 걸 터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속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부풀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전기를 뺀 다음에 배터리 수거하는 곳에 버리시면 되는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충전한 이후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내일 드론을 날려고 충전을 했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못 날리는 경우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방바닥에다가 드론을 테이프로 붙여놓고라도 프로펠러를 돌려서 여기는 전기를 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이 배터리는 충전을 하면 고무줄처럼 바짝 늘여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무줄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고무줄이 계속 뜨면 망가지게 되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드론 배터리는 반드시 드론에서만 사용하고요. 충전 이후 최대한 빨리 충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드론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 배터리 언제 충전했을까요? 제가 이거 하기 바로 전에 충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최대한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드론 충전을 최대한 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배터리를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래 보관할 때는 절대로 드론 배터리를 이 속에 그냥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배터리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할 때는 이건 충전기인데 충전기에 끼워놔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분해해서 따로 두시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터리는 아마 요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꺼내놨는데 요 속에 있는데 일단 꺼내놓고요. 요거는 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먼저 조립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손 다칠 수가 있어서 이 가드를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드 조립하기 위해선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자, 드라이버로 사용할 땐 지금 나사가 정말 1mm도 되지 않는 나사거든요. 자, 이 끝에 있는 나사를 살짝 풀어서 가드를
장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쟁반 같은 걸 받쳐놓고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품을 잃어버리기가 정말 쉬워요. 이렇게 놓고요. 가드 하나씩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드를 끼울 때는 너무 세게 끼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특히 드론을 날려보면 자동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차도 주차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운행하는 시간보다는. 그래서 드론도 보통은 이렇게 보관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보관할 때는 보통 이런 통에 이것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해해서 이거를 보관하는데, 만약에 드라이버로 너무 세게 이렇게 끼워 놓으면, 나사를 너무 세게 끼워 놓으면 나중에 풀었다 하다 보면 이게 망가져서 헛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꽉 끼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끼워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가 작기 때문에 끼우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분실이 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끼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드론 관련된 거 보면 나사가 정말 작아요. 왜 작냐면 무게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더 작은 부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상용 드론 말고 좀 큰 드론 만드시는 분들 보면 나사도 굉장히 비싼 걸 써요. 왜 비싼 걸 쓰냐면 좀 더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철로 된 나사를 써도 되는데 1g 줄이고자 티타늄 나사 이런 거 쓰는 분도 계세요. 자, 4개를 다 끼웠습니다. 이렇게 끼우면 참 좋긴 한데 기존의 박스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리빙 박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대로 놓고 보관해도 괜찮은데, 보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드론을 날리는 거는 많이 날려야 한 5분에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집에 보통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 이게 참 애매해져요. 떨어지기라도 하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관함이 있으면 좋고요.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눠준 그 박스에다가 넣어 놓으면 되는데, 혹시 조금 큰 박스가 있으면 넣어 놓으면 더 오래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 조종기에도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배터리는 이 뒤쪽에 나사를 풀어야 넣습니다. 나사를 풀고, 이런 나사도 도망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봉된 배터리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를 끼워주면 됩니다. 혹시 이 나사는 분실해도 여기 테이프로 붙여놔도 괜찮습니다. 이 조종기는. 그리고 전원을 켜보면 삑 소리가 나면 제대로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 전원 극을 잘못 끼운 경우는 이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는 잔여 프로펠러인데, 실제로 드론을 날려보면 가장 많이 망가지는 부분은 이 가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가드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비행을 잘 하게 되면 분리하고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내에서 날릴 때는 아무래도 부딪히기 쉽기 때문에 정말 고수처럼 잘 날리지 않는 한 꼭 가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프로펠러들이 많이 망가져요. 근데 프로펠러를 나중에 교체할 때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프로펠러가 다 똑같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생긴 게 달라요. 대칭으로 똑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프로펠러 보면 A, B라고 적혀 있어요. 자, 한번 놔볼게요. 이 중간쯤에 양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이 참 쉽지 않아요. 참고로 A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으로 돌 때 바람이 밑으로 가게 돼 있고요. B 프로펠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바람이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실수를 하게 되면 드론이 확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드론에서는 A, B라고 표시가 여기 돼 있어요. 여기 보면 B라고 적혀 있는 곳에 B 프로펠러, A라고 적힌 곳에 A 프로펠러이고요. 재미있는 거는 대각선으로 똑같아요. 이게 앞쪽이 A, B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A, B로 돼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드론 프로펠러 조립할 때 앞을 A, D를 B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확 뒤집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향후에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프로펠러가 도는 방향은 이렇게 돕니다. 드론을 여기 스위치가 있는 쪽이 뒤쪽이니까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선풍기 회전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아야만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참 쉽지 않아요. 요거는 직접 이렇게 방향이나 프로펠러 나사산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펠러 일단 치워놓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참 이름이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프로펠러 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프로펠러 캡은 나중에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튀용튀용 날아가는 게 바로 이 캡이에요. 근데 요거는 없어도 크게 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뭐가 중요하면 혹시 드론이 천장에 이렇게 탁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캡이 있으면 프로펠러랑 천장이 닿지 않게 해주고 혹은 뒤집혔을 때도 바닥에 프로펠러 닿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넣겠습니다.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참 좁아요. 이걸 작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집어넣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자, 최선을 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통이 생각보다 되게 물렁물렁해요. 이게 깨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살짝 누르면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극성이 이거는 거꾸로 끼울 수 없는 커넥터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 강제로 끼우지 말고요. 이렇게 끼우면 됐고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쏙쏙쏙쏙 넣어서 뚜껑을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예, 닫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비행 준비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충전기인데요. 나중에 배터리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 충전은 보통 1시간보다 조금 더 걸려요. 그런데 사용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10분 날지만 나중 되면 점점점 이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관리를 충전하고 사용하는 걸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배터리 내부에 뭔가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 되면 5분도 안 돼서 이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 시동 거는 법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론의 전원을 켜야 되는데요. 자, 어떤 걸 먼저 켜면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드론 시험을 치게 되면 이거 틀리면 감점 당해요. 자, 드론 조종기를 먼저 켤까요? 드론을 먼저 켤까요? 네, 정답은 조종기를 먼저 켜야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를 켜고 드론을 켜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요. 이 깜빡깜빡이는 상태가 지금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상태를 오래 두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토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종기에서 얘를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혹시나 옆에 다른 사람이 드론 달린다 그러면 그래서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자 여기 봐주세요. 왼쪽에 있는 이거를 위 아래 하면 정확하게 딱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페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바인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프로펠러가 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처음 드론을 지금 열어서 할 때는 센서를 리셋을 해줘야 돼요. 지금 상태를 수평으로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이 조종기 두 개를 이쪽 모서리로 밀어 넣는 거예요. 여기 촬영이 되나요?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는데 자, 요걸 보기 위해서 잠깐 뒤집어 놓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 작동 안 해요. 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근데 뒤집어 놓고 이걸 하면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수평인 삐딱한 데 놓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수평으로 하면 얘가 옆으로 치우쳐 버려요. 그래서 혹시 드론이 충격을 많이 받은 경우는 반드시 이 센서 리셋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처음 사용할 때도 반드시 센서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살짝 딱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상태를 수평으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안쪽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끄는 방법도 똑같아요. 다시 모아주면 시동이 꺼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드론을 날리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는 추락을 시키는 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특히 조정을 잘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추락시키는 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드론은 망가지면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망가지면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안쪽으로 모아서 시동 걸고 다시 안쪽으로 모아서 시동을 끌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시동을 켰다가 끌 때 중간으로 안 모으고 이렇게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크게 다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학생 이상이라 그러면 뭐 장갑을 끼는 정도라 그러면 크게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끌 때도 이렇게
안쪽으로 모서리 쪽으로 모아서 끄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동 거는 방법은 자, 요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를 위로 살짝 올렸다가 내리면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끌 때는 똑바로 내려야 됩니다. 똑바로 내려서 가만히 있으면 꺼져요. 그런데 비행을 하다 보면 이 가만히가 안 돼요.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삐딱하게 하거나 하면 시동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이 중간으로 모으는 걸로 꺼주는 걸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똑바로 내려서 시동 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행 연습을 하나 해볼 텐데요. 드론을 연습할 때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왼손 오른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참고로 왼쪽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스로틀이라고 불러요. 이 스로틀은 상승과 하강 착륙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을 좌우로 하는 거를 요 스틱이라고 불러요. 요라고 불러요. 요는 회전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회전해버려요. 근데 회전을 하면 이게 앞뒤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초급 비행을 할 때는 요걸 사용하지 않는 게 기본 연습이에요. 자, 오른쪽은 제가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굉장히 쉬워요. 오른쪽은 그냥 앞뒤 좌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왼쪽 오른쪽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 왼쪽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좌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초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 실수를 많이 하냐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서 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뱅글 돌아버려요. 근데 조종을 잘하면 다시 돌리면 되는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조종할 때는 위아래만 사용하고 오른쪽을 가지고 조종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요걸 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자리를 옮겨서 한번 드론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넓은 곳이 필요해요. 최소한 천장 높이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아무 물건이 없는 좀 넓은 거실도 괜찮습니다. 자, 드론을 놓을 때는 위치가 있어요. 이것도 앞뒤가 있기 때문에 앞뒤가 정말 헷갈려요. 근데 이 드론은 그나마 앞쪽이 이렇게 머리처럼 생겼고 뒤에가 뭉툭하니까 조금 알아보기 편해요. 그리고 요 LED 보시면 초록색이 뒤쪽이라고 보면 돼요. 빨간색의 눈을 가지고 초록색의 뒷부분이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걸 뒤집어 놓거나 하면 앞으로 보내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뒤쪽으로 나를 보게 이렇게 내려놓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센서 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깜빡깜빡. 네, 준비됐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볼게요. 올렸다가 내리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왼손 스로틀을 올리면 네, 떴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이 앞뒤 좌우예요. 그런데 이 드론은 사실은 토이 드론급들은 대부분이 가만히 두면 흘러가요. 그래서 가만히 뒀을 때 어디로 흘러가는지 좀 봐야 돼요. 저 건 앞으로 흘러가네요. 자, 그러면 착륙시키겠습니다. 지금 드론은 약간 앞으로 가요. 그럴 때는 미세 조정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자꾸 앞으로 가니까 자꾸 이 키가 먹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뒤로 좀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키를 꾹 누르고 하나, 둘, 셋. 지금 뒤로 오는 명령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왼쪽 키를 누르고 하나, 둘 정도 하면 이쪽으로 가는 키를 좀 준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가네요. 이럴 때는 다시 착륙시키고 자, 착륙시킬 때 끝까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다시 올라가요. 프로펠러가 멈출 때까지 꼭 잡고 있어야 되고요. 혹시 아까 기억나나요? 혹시 드론을 잘 못 끄겠다 그러면 중간으로 꼭 모아서 시동을 꼭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조금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뒤로 하나, 그리고 왼쪽 하나. 다시 날려보겠습니다. 시동 걸고. 그리고 토이 드론들은 정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약간씩 움직이는 건 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약간 앞으로 가면 지금부터 조종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자, 손은 항상 이렇게 올려두세요. 이렇게 떼고 있지 말고요. 오른쪽, 왼쪽, 뒤로, 앞으로. 그래서 기초 연습은 기본적으로 한 곳에 떠서 한 곳에 착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착륙하겠습니다. 그리고 착륙도 이렇게 천천히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내렸다가 올리면 다시 떠버려요. 그래서 살짝 내려서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게 드론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 상승, 그리고 중간으로 하면 거기를 멈춰줍니다. 필요하면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오른손으로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간 다음에 자, 그다음 왼손을 천천히 내리다 보면 얘가 내려와요.
근데 이 상태에도 오른손은 계속 조종해줘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조종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요거 사용하는 걸 조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실제로 날리다 보면 충격을 받거나 혹은 실수 통해서 이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반대로 돌리면 되는데 사실은 당황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연습하는 건데요. 자, 먼저 아까랑 똑같습니다. 일단 자, 띄운 다음에 일부러 왼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다시 돌려요. 그리고 다시. 이걸 연습하는 건데 돌릴 때 90도 이상 돌리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45도 정도 살짝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살짝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해서 비상시에 이 드론이 돌아갔을 때 다시 돌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돌렸는데 반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비상 추락을 시키는 게 실력입니다. 비상 추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으로 모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종이 안 되는 경우, 위험한 경우에는 추락시키는 게 드론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지금 또 드론이 여기 보면 돌아가 있어요. 머리가 이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앞으로 보내면 앞이 아니라 시선 끌게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차로 연습해야 될 거는 일부러 드론을 옆으로 돌려놓고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훈련을 해주면 돼요. 볼게요. 시동 걸고 돌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 올리고 바로 돌아서 초록색이 내 눈에 보이게 해주면 제대로 됐습니다. 자, 지금 알려준 세 가지 방법은 아주 기초적인 드론 조종법인데요. 이 정도만 해도 기초적인 드론을 여러분이 잘 날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드론을 조종할 때 좌우로 이동하는 게 초보자들은 오른손을 써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왼손을 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초보들은 드론을 옆으로 갈 때 그냥 이렇게 가요. 자동차로 치면 횡이동이 가능한 거죠.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머리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집에서 연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띄워서 정말 잘할 때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보이나요? 마치 앞쪽에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런 드론을 이 정도까지 날린다 그러면 여러분 중급 이상으로 올라간 건데 절대로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드론을 잘 한다 그러면 왼쪽 요걸 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건데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요 턴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러더 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러더 턴까지 여러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 드론 국가 자격 시험 칠 때 이 과목이 들어있어요. 그때 아마 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드론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참 드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장난감이라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막 했다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날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벌금이 최고 20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보통 드론을 날리다가 이런 그런 규정을 어기게 되면 옛날에는 처음에는 벌금 20만 원, 두 번 걸리면 50만 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처음 걸리자마자부터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드론을 예를 들면 밤에 막 날리거나 혹은 위험하게 사람 위에 날릴 경우에는 분명히 날린 사람 찾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고 건전한 드론 문화가 이렇게 여러분한테도 우리나라에 잘 퍼지도록 여러분이 많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